존중받는 사람과 무시당하는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은 회의실, 같은 한마디인데 어떤 사람의 말엔 다들 귀를 기울이고 어떤 사람의 말은 그냥 묻혀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건데요. 이 차이는 실력이나 목소리 크기가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단 0.1초, 상대가 당신을 처음 본 그 찰나에 이미 절반이 갈립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존중받는 사람과 무시당하는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를 하나씩 눈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그 경계가 사실 당신 손안에 있다는 소름 돋는 진실까지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같은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같은 안녕하세요 한마디가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들어오면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모이고 또 한 사람이 들어오면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아요. 같은 인사인데 한쪽은 주목받고 한쪽은 투명 인간이 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아직 회의는 시작도 안 했고 두 사람 다 특별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목소리 크기가 달랐던 것도 아니고 실력이 서류에 적혀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방 안의 공기는 이미 두 사람을 다르게 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왠지 나를 대충 대하는 것 같은 느낌. 분명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진 것 같은 그 기분이요. 그게 그냥 여러분의 착각이나 자격지심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미리 한 가지만 짚어둘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첫 몇 초는 다행히 고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뒤집는지는 영상 뒤에서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우선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함께 보시죠.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존중은 우리가 입을 열기 훨씬 전에 이미 절반쯤 갈려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윌리스와 토도로프라는 두 심리학자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처음 보는 얼굴을 아주 잠깐, 딱 0.1초만 보여줬습니다. 눈 한 번 깜빡이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그 찰나만으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믿을 만한지, 유능해 보이는지를 이미 판단해 버렸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이에요. 시간을 넉넉히 더 줘도 그 첫 판단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일관되게 정해지는 게 바로 이 사람 믿어도 되나? 라는 신뢰의 인상이었어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 뇌는 상대를 보는 순간 0.1초 만에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을 찰칵 찍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한 번 인화되면 종처럼 다시 지워지지 않아요. 그 짧은 스냅 한 장이 이후의 모든 대화 위에 그림자처럼 깔리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천천히 겪어보고 판단해야지 라고 말하지만 사실 뇌는 그렇게 신사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 0.1초에 답을 정해놓고 그 뒤로는 그 답을 확인하는 증거만 주워 담습니다. 이렇게 아주 얇은 정보 조각만으로 상대를 읽어내는 걸 심리학에서는 얇은 조각 판단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요. 커피를 딱 한 모금만 마셔봐도 그 카페 전체의 맛을 대충 짐작하는 것과 같아요. 굳이 한 잔을 다 비우지 않아도 첫 모금에서 이미 여기 괜찮네 아니면 별로네가 결정되잖아요. 뇌는 사람을 볼 때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표정이 살짝 굳어 있는지,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어깨가 펴져 있는지 같은 작은 단서들을 순식간에 긁어 모아 하나의 결론으로 뭉쳐버려요. 그것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첫인상 한 장이 엉뚱한 데까지 번져요. 100년 전 손다이크라는 학자가 발견한 후광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인상이 마음에 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실력이나 성격처럼 전혀 상관없는 부분까지 덩달아 좋게 평가해버려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첫 느낌이 어딘가 위축돼 보이면 그 사람의 아이디어까지 왠지 약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형광펜 한 번 그으면 그 줄 전체가 물드는 것처럼 첫인상 한 방울이 나머지 평가 전체를 물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제안을 해도 첫인상이 좋았던 사람은 역시 괜찮은 생각이네 라는 반응을 얻고, 첫인상이 흐릿했던 사람은 같은 말을 하고도 글쎄요 라는 반응을 받습니다. 억울하지만 이게 우리 뇌가 오래전부터 써온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인사인데 한쪽은 주목받고, 같은 침묵인데 한쪽은 카리스마로 읽히는 이 차이는 사실 말솜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입을 열기도 전 그 0.1초에서 이미 시작된 이야기였던 거죠. 여러분이 오늘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친 그 순간에도 어쩌면 판단은 이미 끝나 있었을지 모릅니다. 조금 서늘하지 않나요? 입을 열기도 전에 절반이 갈린다는 건 이제 아셨어요? 그런데 진짜 승부는 드디어 우리가 입을 연 바로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갈림길이 나옵니다. 같은 회의실, 같은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말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듣습니다. 똑같은 말을 다른 사람이 하면 중간에 그건 좀 한마디에 쓱 묻혀버려요. 분명 내용은 같은데 왜 내 말만 공중에서 사라질까요? 혹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아까 그거 내가 먼저 말했는데 하고 혼자 억울했던 적 있으시죠? 그 억울함,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엔 우리가 잘 못 느끼는 장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말 끊기예요. 심리학자 해리슨 모나스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지적한 건데요. 말이 자꾸 끊기는 사람은 집단 안에서 인지된 지위가 실제로 낮아집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건 내가 정성껏 쌓아 올리던 블록탑을 누가 슥 밀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쌓을 의욕이 사라지죠. 그렇게 몇 번 밀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나조차 내 말을 접게 됩니다. 말수가 줄고 목소리가 작아지고,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쉽게 내 말을 끊어요. 무시가 무시를 부르는 악순환이 이렇게 조용히 굳어집니다. 그런데 이 끊김이 정말 우연일까요? 1975년 짐머만과 웨스트의 유명한 관찰 연구가 있습니다. 남녀가 섞인 대화에서 말이 중간에 끊긴 사건이 48번이었는데 그중 47번이 한쪽으로 쏠려 있었어요. 즉, 끊김은 아무렇게나 벌어지는 게 아니라 방향이 정해진 흐름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말을 끊는 것으로 모자라 아예 내 감정을 무효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너 좀 예민한 거 아니야? 이 한마디요. 쉽게 말하면요, 이건 내 감정의 볼륨을 상대가 마음대로 0으로 내려버리는 리모컨입니다. 문제는 이게 반복될 때예요. 감정을 계속 예민하다고 무효화 당하면 위트코스키의 연구 흐름이 보여주듯 자신감과 대처하는 힘이 서서히 약해집니다. 볼륨이 자꾸 0으로 내려가다 보면 나중엔 내 기분이 진짜 이상한 건지 스스로도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게 이 리모컨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말이 끊겨도 멈추지 말고 속도만 살짝 늦추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제 말 먼저 마무리할게요. 둘째, 예민하다는 말이 날아오면 감정의 리모컨을 되찾아오세요. 제 감정은 제가 정합니다. 셋째, 뒤통수 치는 말이 들리면 그냥 넘기지 말고 되물으세요. 방금 그거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되묻기 한마디의 힘이 재미있습니다. 상대는 자기가 던진 말을 다시 반복하는 걸 굉장히 꺼려요. 그래서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말문이 막힙니다. 눈을 슬쩍 피하고 아니 뭐 그런 뜻은 아니고 하면서 목소리가 잦아들죠. 방금 전까지 나를 누르던 사람이 순식간에 머쓱해지는 장면. 상상만 해도 속이 조금 시원해지지 않나요? 다음 회의에서 누가 여러분 말을 자를 때 딱 이 문장들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말로 대받는 법은 이제 손에 쥐셨어요. 그런데 사실 상대는 여러분의 말보다 먼저 반응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바로 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서늘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같은 회의실, 같은 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어도 두 사람이 흐리는 몸의 신호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입을 열기도 전에 나를 낮춰도 된다는 신호를 세어 내보내고, 다른 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함부로 못하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분명 나는 예의 바르게 조용히 앉아 있었을 뿐인데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내 존재만 없던 사람처럼 지워져 있어요. 나는 아무 실수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몸에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갈림길, 바로 몸의 언어예요.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높은 지위로 인식되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세를 넓게 펴서 공간을 크게 쓰고 시선을 편안하게 유지하고 표정은 담담한 무표정이에요. 반대로 낮은 지위로 읽히는 사람은 어깨가 굽고 가슴이 좁아지고 눈은 자꾸 피하고 몸 전체가 안으로 움츠러듭니다. 여러 문화권에서 똑같이 관찰된 결과예요. 쉽게 말하면요, 비언어 신호는 몸이 켜놓은 자동 자막 같은 거예요. 입은 가만히 있어도 자막은 계속 흐릅니다.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만만해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자막이 상대 눈앞에서 흐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움츠린 자세는요, 먹잇감이 몸을 웅크리는 것과 똑같은 원초적 신호예요. 그 웅크림이 상대 안에 포식자 스위치를 켜버립니다. 더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이에요. 한 사람이 지배적인 신호를 보이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더 복종적인 자세로 스르륵 옮겨갑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위아래가 말없이 몸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무시는 이렇게 한마디도 없이 완성됩니다. 그럼 이 자막을 어떻게 바꿀까요? 어렵지 않아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려 바닥을 딛고 움츠린 가슴을 슬쩍 엽니다. 말끝을 흐리지 말고 아래로 내려 단정하게 마무리해요. 상대의 미간을 편안하게 바라보시고요. 상담 심리사 이현주 선생님은 정색하고 되묻는 눈빛만큼 매서운 게 없다고 말합니다.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눈빛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반전이 하나 더 있어요. 앞에서 말투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몸은 말보다 더 근본적입니다. 상대는 여러분의 말을 듣기도 전에 몸부터 읽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어깨는 지금 어떤 자막을 내보내고 있을까요?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사실 전부 기술이에요. 자세를 펴고 눈빛을 바로잡는 방법일 뿐입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에는 아직 답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무시당하는 게 이렇게까지 아픈 걸까요? 그 진짜 이유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제 연구실 밖으로 나와서 여러분의 단톡방으로 가볼게요. 지금까지는 어쩐지 회의실이나 실험실 이야기 같았죠? 그런데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어젯밤 여러분 손안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단톡방에 어렵게 한마디 올렸는데 아무도 답을 안 해요. 숫자 1은 하나 둘 사라지는데 대화는 그냥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립니다. 회식 자리에서 내가 꺼낸 말만 유독 공중에서 흩어지고 가족 모임에선 내 얘기에만 다들 핸드폰을 봐요. 그날 밤 여러분은 그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켜봤을 거예요. 혹시 내가 뭘 잘못 보냈나? 오타라도 났나? 캡처해서 다시 읽어보기도 했을 겁니다. 별거 아니라고 스스로한테 말하면서도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그 찜찜함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게 예민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었어요. 여기서 소름 돋는 연구 하나를 소개할게요. 심리학자 키플링 윌리엄스가 사람들을 아주 단순한 공 던지기 게임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른 참가자들이 한 사람한테만 공을 안 넘겨요. 그냥 게임에서 살짝 소외됐을 뿐인데 그 순간 뇌를 촬영해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몸을 다쳐 통증을 느낄 때와 똑같은 부위, 전대상피질이 환하게 켜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육식당한 화면을 자꾸 다시 켜보는 그 마음의 아픔을 우리 뇌는 손을 뜨거운 냄비에 데인 것과 똑같은 회로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그 무시에 오래 잠 못 든 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뇌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아파한 겁니다. 무시가 아프다는 말은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라 뇌가 정상적으로 아파한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무시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적인 관계 심리학자 존 가트만은 수천 쌍의 부부를 40년 동안 지켜봤어요. 그리고 이혼을 무려 94%나 마치는 단 하나의 신호를 찾아냅니다. 바로 경멸이었어요. 비꼬고 조롱하고 은근히 깔보는 그 태도. 얼마나 자주 싸우느냐보다 경멸 하나가 관계의 끝을 훨씬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가트만은 이 경멸을 이렇게 불렀어요. 사랑을 녹이는 황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경멸을 계속 받는 쪽은 마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몸의 면역력까지 약해진다는 거예요. 무시는 그저 기분 상하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부수고 몸까지 갉아먹는 신호였던 겁니다. 소름 돋지 않으세요? 그럼 이건 유난히 불운한 사람들 얘기일까요? 크리스틴 포레스라는 연구자가 20년 넘게 직장인 수천 명을 조사했는데요. 무려 98%가 직장에서 무례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10명이에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99%, 그러니까 사실상 전부가 누군가 무시당하는 장면을 옆에서 목격했다고 했어요. 게다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무례를 겪는 사람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1998년엔 대략 절반이었는데 이제는 10명 중 6명을 넘어섰어요. 무시가 왜 이렇게까지 아픈지 이제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영상 전체를 뒤집는 마지막 반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차이의 진짜 스위치는 상대가 아니라 여러분 손안에 있었어요. 자, 이제 이 영상 전체를 뒤집는 마지막 반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상대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봐왔어요. 그런데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무시는요,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상담심리사 이헌주님의 말을 빌리면 무시는 착하고 반격 안 하는 사람을 골라서 하는 행동이에요. 즉, 상대가 먼저 나를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먼저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0.1초를 바꾸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여러분이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장면이 있어요. 남을 먼저 누르고 무시하는 사람은 강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요, 사자와 악어예요. 정작 먼저 이빨을 드러내고 위협하는 쪽이 속으로는 상대를 더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만만하게 눌렀던 그 사람은 사실 여러분이 되받아치는 순간을 가장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신호를 바꿀까요? 핵심은 초반이에요. 처음에 딱 한 번 단호하게 되받아 나는 만만치 않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과한 부탁을 받았을 때 긴 핑계를 늘어놓지 마세요. 핑계가 길어질수록 상대는 그 틈을 협상의 여지로 파고듭니다. 그냥 한마디면 됩니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여러분 앞에 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리고 그 선 앞에서 상대의 말문이 살짝 막히고 눈빛이 흔들리는 순간 상상만 해도 속이 조금 시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나는 원래 단호한 성격이 아닌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단호함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훈련되는 기술이에요. 실제로 근거가 있습니다. 단호함을 주 1회씩 10주 동안 연습한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이 뚜렷하게 줄었어요. 게다가 내 경계를 한 번 지켜낼 때마다 나는 지켜질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확인이 쌓입니다. 그러면 단호함이 자존감을 올리고 그 자존감이 다시 단호함을 키우는 선순환이 돌기 시작해요.
쉽게 말하면요, 새 신발과 같습니다. 처음엔 뻑뻑하고 어색하지만 신을수록 발에 부드럽게 길이 드는 신발이에요. 그러니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은 그냥 놓아주세요. 멜 로빈스의 말처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는 저 사람에게 맡기세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는 내가 정하는 겁니다. 당장 오늘 딱 한 번만 그건 좀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 번이 선순환의 첫 바퀴예요.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왜 어떤 사람은 존중받고 어떤 사람은 묻힐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게 상대의 판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존중은 상대가 베푸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밖으로 새어나온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까지 무시당할 때마다 내가 부족해서 라고 스스로를 탓하셨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거울이 깨진 거지 거기 비친 여러분이 깨진 게 아닙니다. 무시를 되받는 건 무례가 아니에요. 얼지키는 최소한의 자기 존중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런 심리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무리 단호하게 선을 그어도 그게 전혀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나르시시스트인데요. 이들에겐 완전히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혹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었다면요. 나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경멸의 신호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볼게요.